우리나라 식탁을 보면 찌개나 국, 반찬 어디에도 소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가한 거죠. 그런데 오이는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던 한 8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식단에 매일 오이를 포함시키셨는데 2달 정도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었고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끊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식습관이 이렇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오이를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비타민과 럼록수가 풍부합니다. 소금이나 장아찌 대신 생으로 드세요. 소금은 건강을 해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 중간 간식으로 드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이는 단순히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채소가 아닙니다. 잘만 먹으면 혈관을 청소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자연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이를 잘못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서 오이가 약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경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김밥 속에도 나물 반찬에도 자주 들어가는 친숙한 채소죠. 그런데 당근 속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파괴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실제로 한 어르신이 김밥을 매일 드시면서도 피부가 푸석해지고 잔주름이 늘어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이를 그렇게 자주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당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당근을 생으로 먹지 말고 살짝 볶거나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과 산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주의해야 합니다. 오이와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적당량이면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과하면 혈관 속칼륨 농도가 높아져 근육이 저리거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이와 바나나는 같은 식사 시간에 먹지 말고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당뇨를 앓고 있던 70대 남성분이 오이와 바나나를 매일 함께 드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병원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하자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오이 장아찌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반찬이지만 소금에 절인 오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위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금 가다 섭취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이를 장아찌로 만들어 먹으면 소금 섭취량이 훨씬 늘어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이염,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생오이가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이염으로 고생하던 60대 여성분이 오이 장아찌를 끊고 하루 2개의 생오이를 먹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이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껍질째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은 더럽다고 생각해 벗겨버리는데 사실 껍질에야말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럼록수,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 모두 껍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껍질을 버리고 오이를 먹는 건 돈 주고 건강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오이를 약처럼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사과, 땅콩, 식초입니다. 오이 하나 먹는데 무슨 보약처럼 따로 챙겨야 하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사과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사과
소펙틴과 만나면 혈관이 훨씬 튼튼해집니다. 비타민 K는 혈관뿐 아니라 뼈 건강에도 중요한데 펙틴이 비타민 K의 흡수와 작용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비타민 K를 약 형태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사과와 오이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셈이죠. 두 번째 조합은 땅콩입니다. 땅콩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E가 오이 속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해 혈관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다만 땅콩은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식초입니다. 특히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같은 천연 식초가 좋습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오이 속 미네랄 흡수를 높여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식초에 살짝 절여 샐러드로 드시면 상큼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반찬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오이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악보다 나은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이만 잘 먹어도 당뇨와 고혈압을 끊을 수 있다는 말 믿기시겠습니까?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죠.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입니다. 그분은 75세 남성으로 10년 넘게 당뇨약과 고혈압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혈당은 늘 높은 편이었고 약을 걸으면 혈압은 금세 치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 먹는 걸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오이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꼭 특정한 방법대로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러나 2달 뒤 다시 뵌 그의 표정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혈압도 안정돼서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어요. 실제로 기록을 확인하니 혈압과 혈당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고 주치의와 상의 끝에 약을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보조제를 추가한 것도 아니고 단지 식단에 오이를 더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오이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당뇨와 고혈압 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섭취 방법, 치매 예방 효과, 그리고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 메모할 수첩 하나 준비하시고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는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어디서 느끼십니까? 어떤 분은 예전엔 밤에 뭘 먹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한숨을 쉬며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약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증상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과 세포의 노화입니다. 그런데 오이는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비밀은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C, 피세틴, 그리고 칼륨에 있습니다. 여름에 오이를 한 입 베어 물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퍼집니다. 그런데 그 한 입이 혈관을 청소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며 심지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오이는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식품입니다. 오이의 95%는 물입니다. 그럼 그냥 물 마시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5%의 오이의 진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혈관과 피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오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과일도 많은데 굳이 오이를 먹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이는 낮은 칼로리와 함께 이 영양소를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이나 손 등의 주름이 두드러지는 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콜라겐이 부족해져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이를 꾸준히 먹으면 이 부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이를 드실 때 껍질을 깎아내시나요? 많은 분들이 껍질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건 큰 실수입니다. 오이의 엽록소,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항산화 성분의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오이의 절반은 버리는 셈이죠. 엽록소는 피로회복과 간 해독에 도움을 주고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간 수치가 높았던 분이 하루 2개의 오이를 껍질째 드시고 한 달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이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비밀은 피세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피세틴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신경 사이의 연결을 튼튼하게 만들어 기억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의 동물 실험에서 피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학습 능력이 높고 기억력 저하가 늦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70대 여성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대신 껍질째 드시고 너무 짜게 조리하지 마세요. 또한 오이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대부분 나트륨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오이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유익합니다. 혈관 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오이 1개를 함께 드셨습니다. 석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아침에 손가락이 덜 저려요. 계단을 오를 때도 무릎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분은 골다공증 초기 증상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식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땅콩버터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이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 땅콩버터를 곁들이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땅콩버터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땅콩 100%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실제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았던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오후 간식으로 오이를 길게 썰어 땅콩버터를 살짝 찍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정도가 지나자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간식으로 먹으면서도 배가 고프지 않아 참 좋다라며 만족해하셨죠.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식초가 이 피세틴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는 알칼리성 식품인 오이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오이의 잔 성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속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80대 여성분 한 분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며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이와 식초를 섞은 샐러드를 추천드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사과 식초와 꿀 한 작은 술을 곁들여 드셨죠. 3달 후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 챙겨 먹는 걸 깜빡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름도 잘 떠오르고, 이렇듯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기억력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에는 사과와 오이를, 오후 간식으로는 오이와 땅콩버터를, 저녁에는 오이 식초 샐러드를 곁들여 보세요. 하루에 오이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 속의 엽록소와 항산화 성분이 오이의 진짜 효능을 만들어내는 주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오이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기억력까지 지켜주는 최고의 자연 건강식품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건 약이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오이가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실제 연구 결과와 실생활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약 300g, 즉 522에서 2.5개 정도를 매일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4주, 그러니까 한 달 후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모두 낮아졌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진다는 건 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뇨가 무서운 건 혈당 자체보다 합병증 때문이죠. 손발이 저리고 시력이 나빠지고 심하면 신장까지 손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채소 하나로도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치매 관련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한 동물 실험에서 나이 든 쥐들에게 피세틴이 풍부한 식단을 먹였더니 그렇지 않은 쥐보다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미로를 빠져나가는 시간도 절반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피세틴이 뇌속 신경세포 연결을 강화하고 뇌속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물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피세틴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80대 어르신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았고 약 챙겨 먹는 것도 자주 잊었습니다. 큰 질환은 아니었지만 본인은 불편해하셨죠. 저는 오이와 사과 식초, 그리고 아주 소량의 꿀을 넣어 만든 샐러드를 저녁 식사 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쯤 지나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약 먹는 걸 안 잊어요. 친구들 이름도 잘 기억나고 정말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잘 떠오르고 이름이 바로 생각나는 작은 변화들. 사실 이런 변화들은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뇌의 기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죠. 오늘은 혈압과 관련된 사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62세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혈압이 자꾸 들쭉날쭉해서 불안해하셨죠. 저는 그분께 하루 2번,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 오이를 드시도록 추천했습니다. 단, 소금에 찍지 말고 가능하면 껍질째 생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약 2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혈압 수치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줄이시면 안 되지만 식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이의 다이어트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이에게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섭취로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하는 데 쓰이는 칼로리가 더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체중 때문에 고민하던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식사 사이에 오이를 간식으로 챙겨 드셨습니다. 바나나는 따로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셨고 그 결과 한 달 만에 체중이 약 2.5kg에서 많게는 5kg까지 줄었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이를 간식으로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함께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이가 이렇게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근과 함께 먹지 말고 장아찌로 먹는 것도 피하세요. 가능하면 껍질째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또 사과, 땅콩버터, 식초처럼 오이의 효과를 높여주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물론 약을 임의로 줄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오이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안전하며 약과 함께 혈관과 뇌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오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먼저 하루 섭취량입니다. 오이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혈관과 뇌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피세틴, 칼륨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사 중간에 오이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얇게 썰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물 대신 드셔도 좋습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사과와 함께 드세요. 사과의 펙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후에는 간식으로 땅콩버터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후 시간대에 달콤한 간식을 찾게 될 때 오이와 땅콩버터 조합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저녁에는 식초를 곁들인 샐러드가 좋습니다. 식초가 오이 속 피세틴의 흡수를 높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오이를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먹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잔류 농약이 걱정된다면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 드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절대 소금이나 장아찌 형태로 먹지 마세요. 소금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오이의 좋은 성분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단순한 건강상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실제 식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는 사과 반개와 오이 1개, 오후에는 오이와 땅콩버터, 저녁에는 오이와 식초 샐러드.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기억력이 유지되며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만나지만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일의 식습관이라는 걸 늘 느낍니다. 악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이 방송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마음껏 나눠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